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0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41탄 제39회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분석 필기 오전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필기시험 3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노년기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노년기 신체적 특성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포의 노화. 세포의 노화. 뼈와 근육이 위축되어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들며 피하지방이 감소하여 전신이 마르고 주름이 많아진다. 두 번째, 면역 능력이 저하. 면역 능력이 저하. 잠재우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되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세 번째, 잔존 능력이 저하. 잔존 능력의 저하. 신체 조직이 잔존 능력이 저하되고 적응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네 번째, 회복 능력이 저하. 회복 능력이 저하.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다른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어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에 이를 수 있다. 마지막 5번째, 비가역적 진행. 비가역적 진행. 노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 과정이며 인간이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 1번,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니죠? 2번, 신체 회복력이 향상된다. 향상된다 아닙니다. 저하된다. 4번에 나와있죠? 회복 능력의 저하. 3번,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향상된다 아닙니다. 4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맞습니다. 5번에 비가역적 진행 나와있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신체기관이 잔존 능력이 향상된다. 향상된다 아니죠? 3번 보시면 잔존 능력이 저하. 잔존 능력이 저하된다. 1번의 정답은 4번,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2번,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아니죠?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배우자와 애정 표현을 자제한다. 자제한다 아닙니다. 노년기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부부 공동의 화제나 취미생활을 만들 필요가 있다. 3.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경쟁적 관계 유지 아니죠?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이르면 과거에 존재했던 경쟁심이나 갈등이 줄어들고 상호 이해와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4. 고부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아닙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역할관계 재정립과 가치관 공유 등을 통해 바람직한 고부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맞습니다. 손자녀는 노년기에 활기와 탄력을 제공하며
노인은 손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쏟을 수 있어 손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의 정답은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3번.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번. 국민연금보험이란 국민이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번. 고용보험이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여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문에서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을 묻고 있죠? 실업급여 정답은 3번이고요. 4.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3번 고용보험.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 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대상자 및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장기요양 기관은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기능상태 평가와 욕구 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관로에는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이 들어갑니다.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요양 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기입되어 있는 대상자의 주요 기능 상태와 욕구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내용과 시간, 방법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니터링 실시. 대상자 및 가족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1번 서비스 방법 개발 아니죠? 2번 서비스 기관 안내 아닙니다. 3번 서비스 자원 사정 아니고요. 4번 서비스 내용 평가 아니죠? 5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5번 가족 요양비가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가급여. 두 번째, 시설급여. 세 번째, 특별현금급여. 현금급여. 재가급여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마지막 기타 재가급여, 6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급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3가지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가족 요양비가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묻고 있죠. 1번 시설급여 아니고요. 2. 재가급여 아닙니다. 3. 간병급여 아니고요. 4. 장애급여 아니죠. 5. 특별현금급여 맞습니다. 가족 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에 포함되어 있죠. 5번의 정답은 5번 특별현금급여. (6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일반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 일부 부담금이 비율은? 1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10% 아닙니다. 2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15% 맞습니다. 급여 대상자가 일반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20% 아니고요.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25% 아닙니다. 5.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30% 아니죠.
6번의 정답은 2번. 장교양 급여 비용이 15%. 7번.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1번. 흡인. 흡인이란 기도의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하를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이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흡인은 의료행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2번. 관장. 관장 역시 의료행위죠. 요양보호사는 하지 않습니다. 3번. 도뇨. 도뇨란 요도구에서 방광까지 카테터라는 기구를 삽입하여 인공적으로 오줌을 뽑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보호사는 하지 않는다. 4번. 욕창치료. 역시 요양보호사는 하지 않는다. 5번. 외용약 도포. 할 수 있죠? 외용약이란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붙이거나 씻는 데 쓰는 약재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구약. 경구약. 입으로 먹는 약이죠? 경구약 제공도 할 수 있습니다. 7번의 정답은 5번. 외용약 도포. 8번.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신체 구속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 제공에 관련된 내용도 아닙니다.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아니죠? 4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관련 없습니다.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맞습니다.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내용에는 소방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장치, 비상벨 등을 필요한 장소, 생활실, 화장실, 욕실 등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지요? 8번의 정답은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9번. 노인 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가족 부양 부담 감소. 감소 아니죠? 가족 부양 부담 증가. 부양자의 부양 부담과 스트레스는 노인 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2번. 가족관계 갈등 해소. 해소 아니죠? 가족관계 갈등 증가. 자녀와의 좋지 못한 과거의 관계가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3번. 노인이 의존성 증가. 맞습니다. 노인이 건강이 나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성이 높을수록 학대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노인이 의존성 증가는 대개 부양 의무자의 스트레스나 과중한 부양 부담을 촉발하여 노인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번. 노인 부양 의식 강화. 강화 아니죠? 노인 부양 의식 약화. 노인 공경 의식이 낮아지고 노인 차별주의가 확산되어 노인이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처하게 되고 부적절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5번. 노인이 사회적 관계망 확대. 확대 아닙니다. 노인이 사회적 관계망 축소.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 노인 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9번의 정답은 3번. 노인이 의존성 증가.
10번. 요양보호사가 보호받아야 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는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으로 차별받지 않는다.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인권 항목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등권. 두 번째, 노동 관련 권리. 노동 관련 권리. 세 번째, 자유권. 평등권은 고용 형태,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및 종교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노동 관련 권리는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 노동 시간의 합리적 제한. 노동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확보받을 권리 보장. 권리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유권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바로 자유권입니다. 10번에서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권리는 평등권이죠. 1번 자유권 아니고요. 2번 생존권 아닙니다. 3번 평등권 맞습니다. 4번 청구권 아니고요. 5번 노동권 아닙니다. 10번의 정답은 3번 평등권. (11번) 대상자가 음란한 농담을 하며 요양보호사를 강제로 껴안았을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성희롱 대처 방안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1번 껴안은 이유를 물어본다. 아니죠.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한다. 2번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난다. 화를 내며 아니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3번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맞습니다.
4번. 부끄러운 줄 알라며 질책한다. 아니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간다. 5번. 농담을 받아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 아닙니다. 모든 피의 사실에 대하여 기관이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11번의 정답은 3번.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맞죠?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2.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아닙니다.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3.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하소연하면 안 되죠? 대상자 앞에서는 피로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4. 가족이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5.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니죠?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12번의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지켜 행동한 경우는 1. 자신이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여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업무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아니죠?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객관적으로. 기록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야 하며 요양보호사의 생각이나 의견 등이 주관적인 내용은 피해야 한다. 3. 의료인이 없을 때는 역할을 대신한다. 역할을 대신하면 안 되죠?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4.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안 됩니다.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대신하면 안 된다. 대상자와 가족이 서비스 제공 계획에 동의를 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13번의 정답은 1번. 자신이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한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부정수급을 하려고 하는 경우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결정을 미룬다. 아니죠? 불법 행위는 거절해야 합니다. 2.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안 됩니다. 3. 장교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맞습니다.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 기준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운영된다면 가족에 의한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제도가 더 이상 퇴색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아닙니다. 5.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된다. 14번의 정답은 3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아버지 인지 기능이 나빠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뭐라고 반응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인지 기능이 나빠진 것 같아요.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을 묻는 문제입니다. 1.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하여 기분이 나쁘네요. 아니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2. 아버님이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좋은 방법이지요?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는 관리 책임자와 가족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3. 아버님이 나빠진 게 제 탓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간다. 4. 제가 볼 때는 인지 기능이 이전하고 똑같아요. 아니죠? 5. 원래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래요. 아닙니다. 4번, 5번처럼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요.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15번의 정답은 2번. 아버님이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16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빠르고 신속하게 아니죠? 동작을 천천히 안정되게 한다. 2.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5분 이상 아닙니다. 10 내지 15초 정도. 스트레칭된 자세로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해야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 효과를 볼 수 있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한다. 아니죠?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한다. 4.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아닙니다.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한다. 5.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맞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유연성을 증진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16번의 정답은 5번.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17번.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대표적인 감염성 질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핵. 두 번째, 독감, 인플루엔자라고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세 번째, 노로바이러스 장염. 노로바이러스 장염. 네 번째, 옴. 다섯 번째, 머린니가 있습니다. 5가지 잘 알아두시고요. 1번, 요로감염 아닙니다. 2번, 흡인성 폐렴 아니죠. 3번, 궤양성 대장염 아니고요. 4번, 알레르기성 비염 아닙니다.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맞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장염을 잘 일으킨다. 17번의 정답은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18번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설사란 변속이 수분량이 증가하여 물 같은 대변을 보는 상태를 말한다. 1. 산책을 하게 한다. 아니죠. 설사를 하는데 산책을 하게 하면 안 되겠죠. 2. 유제품을 제공한다. 제공한다 아닙니다. 유제품을 제한한다.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제한한다 아니고요.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한다. 4.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맞습니다. 섬유소는 장 운동을 증가시키므로 제한해야 합니다. 매운 후추나 카페인이 든 음료수, 술, 고섬유소, 고지방 음식 등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를 피한다. 5.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아닙니다.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한다. 18번의 정답은 4번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19번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만성기관지염이란 기관지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든 질환이다. 1.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맞습니다. 심호흡과 기침을 하여 기관지 내 가래를 배출한다. 2.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뜨거운 물 아니죠?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여러 번으로 나누어 식사한다.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차가운 기후,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기관지 자극을 감소시킨다. 4. 방향제를 뿌려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아니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5.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 아닙니다. 공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사는 경우 가능한 한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거나 갑작스러운 온도변화, 차가운 기후,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기관지 자극을 감소시킨다. 19번의 정답은 1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20번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혈압이란 일반적으로 성인이 최고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라고도 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140mm Hg, 140mm Hg, 최저혈압, 이완기 혈압이라고도 합니다. 이완기 혈압이 90mm Hg, 90mm Hg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한다. 1. 두통이 있을 때 혈압약을 복용한다. 아니죠?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2. 비타민 K와 함께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아니죠? 물과 함께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3.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전 약으로 바꿔 복용한다. 아닙니다. 혈압약은 의사에게 처방받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해도 고혈압이 계속될 때는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바꾸거나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아니죠?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5.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맞습니다. 혈압이 조절되다가도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자마자 혈압이 다시 올라간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20번의 정답은 5번.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2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근골격계는 근육이나 힘줄, 인대, 연골, 뼈 등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1. 인대의 탄력성 감소. 맞습니다. 인대 등이 탄력을 잃음에 따라 관절 운동이 제한된다. 2.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감소 아니죠? 허리의 피하지방 증가. 팔, 다리의 지방은 감소하고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지방은 증가하여 노인 특유의 체형을 보인다. 3. 뼈의 질량 증가. 증가 아닙니다. 뼈의 질량 감소. 뼈의 질량 감소로 골격이 작아지고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다. 4. 추간판 두께 증가. 증가 아닙니다. 추간판 두께 감소. 추간판이 오그라들어 키가 줄어든다.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증가 아니죠? 근육의 긴장도 저하. 근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되어 신체적 활동과 운동 능력이 감소된다. 21번의 정답은 1번. 인대의 탄력성 감소. 22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방광이고요. 방광. 소변이 나가는 길을 요도라고 합니다. 요도.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1번. 단백뇨가 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관련 없지요? 2번. 소변 줄기가 굵다. 굵다 아니고요. 소변 줄기가 가늘다. 비대된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 요도가 좁아져 소변 줄기가 가늘어진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맞습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이 있다. 4.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감소한다 아니죠? 배뇨 횟수가 증가한다.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렵고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들다. 5번. 요일을 느끼지 못한다. 아니죠? 요일을 자주 느낀다.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깬다. 22번의 정답은 3번.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23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표피가 두꺼워진다. 아니죠? 표피가 얇아진다. 얇아진다. 피부가 건조하고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이 감소하고 쉽게 손상되는 경향이 있다. 2.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맞습니다. 발톱이나 손톱이 딱딱하고 두꺼워지며 세로줄이 생기고 잘 부서진다. 3.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굵어진다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가늘어지고 모근이 멜라닌 생성세포가 소실되어 탈색이 된다. 4. 각질층이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아니죠? 각질층이 수분 함량이 감소한다. 피하지방이 줄고 수분이 소실되어 건조해지고 주름살이 생기며 눈꺼풀이 늘어지고 이중턱이 된다. 5. 모근이 멜라닌 생성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아닙니다. 모근이 멜라닌 생성이 감소한다. 모근이 멜라닌 생성세포가 소실되어 탈색이 된다. 23번의 정답은 2번.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24번) 좌측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흔히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이다. 좌측 뇌가 손상된 경우 좌측 뇌가 손상된 경우 우측 마비와 함께 우측 마비와 함께 말을 못하거나 남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어증이 발생한다. 실어증이 발생한다. 1번. 오심을 동반한 위출혈 관련 없죠? 2번. 섬모운동 감소로 인한 기침 아닙니다. 3번. 근육 경직 및 안정시 떨림 파킨슨병이 증상이지요? 파킨슨병. 4번.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 부종 부신기능 저하증이 증상입니다. 부신기능 저하증. 5번.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실어증이 증상이죠? 실어증. 질문에서 좌측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정답은 5번.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실어증. (25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막이 얇아진다. 맞습니다. 결막은 얇아지고 누렇게 변하며 눈 자극감, 불편, 각막 궤양이 생긴다. 2. 수정체가 투명해진다. 아니죠?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한다. 노란색으로 변한다.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으로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낀다. 3.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눈물의 양이 감소한다. 눈물의 양이 감소하여 건조해지고 눈이 뻑뻑하여 불편감이 있다. 4.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아닙니다.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각막 반사가 저하되어 손상이나 감염에도 둔감해진다. 5. 동공의 지름이 커진다.
아니죠? 동공이 지름이 줄어든다. 동공이 지름이 줄어들어 60세 노인은 20대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된다. 25번의 정답은 1번. 결막이 얇아진다. 26번.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당뇨병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는 되지만 부족한 경우 또는 인슐린에 대한 신체의 저항성으로 인해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 혈중 포도당 수치가 올라가서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질환이다. 1. 맨발로 운동화를 신게 한다. 맨발 아니죠? 양말을 착용한다. 양말을 착용한다. 2.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 맞습니다. 3.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게 한다. 뜨거운 물 아닙니다. 차갑거나 뜨거운 곳에 노출을 금지한다. 4. 운동량이 많은 날은 인슐린 투여량을 늘리게 한다. 아니죠?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혈압을 조절한 후에 혈당이 300mg/dL 이상인 경우에는 300mg/dL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을 조절한 후에 운동을 시작한다. 5. 공복에 운동할 때는 혈당 강화제를 갖고 다니게 한다. 아닙니다. 공복 시 운동을 하거나 장기간 등산 시에는 저혈당에 대비한다. 저혈당에 대비한다. 26번의 정답은 2번.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 27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기 기억력이 향상된다. 향상된다 아니죠? 단기 기억력이 저하된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된다. 2. 물어보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한다. 아닙니다.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3.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맞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 호소가 많다. 4.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아닙니다. 불안, 초조, 무기력이 나타난다. 5.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아니죠? 주변 사람들이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방치되기 쉽다. 27번의 정답은 3번.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28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경화. 간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각 장기에 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 혈액 속 수분 함량이 높아진다. 두 번째, 심부전. 심장에 들어온 혈액이 많으면 심장에 부담이 되므로 물을 하루 1리터 이내로 마셔야 한다. 세 번째,
신부전증, 신부전증.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갈증이 날 때만 의사가 권고한 양의 물을 마셔야 한다. 네 번째, 부신기능 저하증. 부신기능 저하증. 수분과 염분이 원활한 배출이 어려워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전신 부종이 생길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물을 많이 마시면 수분 배출이 잘 안 된다. 다섯 가지입니다. 1번 폐렴 아니죠? 2번 천식 아니고요. 3번 방광염 아닙니다. 4번 신부전증. 신부전증 맞죠?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전립선염 아니죠? 28번의 정답은 4번 신부전증. (29번)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이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아침잠이 많아진다. 아니죠?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진다. 졸림증이 많아진다. 2번 잠들면 깨기가 힘들다. 아닙니다. 수면 중에 자주 깬다. 3번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아닙니다.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 4번 낮 시간 동안 자주 존다. 맞습니다.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진다. 5번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아니죠? 길어진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29번의 정답은 4번 낮 시간 동안 자주 존다. (30번) 대상자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아닙니다.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하지 않는다. 2번 항고혈압제 복용은 성적 욕구를 높인다. 아니죠? 항고혈압제 복용은 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3.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 아닙니다.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자궁적출술과 유방절제술을 한 여성 노인 스스로 덜 여자 같다고 느끼거나 그렇게 보일까봐 두려움을 느끼지만 실제 성기능이 변화되지 않는다. 4.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맞습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여성에게는 오르가슴 지연, 남성에게는 발기지연이 나타난다. 5.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성생활을 금한다. 아니죠? 금할 필요는 없다.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과 관련이 없으므로 뇌졸중 노인이 성생활을 막을 필요는 없다.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로 취약점을 보완하여 성생활을 할 수 있다. 30번의 정답은 4번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31번.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어 현기증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온수로 목욕하게 한다. 아니죠?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한다. 2. 지방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아닙니다. 식사는 가볍게 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신다.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좋은 방법이죠?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이 있을 때는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신다. 4. 따뜻한 물수건을 머리에 대어준다. 아니죠? 5. 실외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게 한다. 실외 아닙니다. 가급적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자제한다. 31번의 정답은 3번.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32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1번 등의 욕창이 심함. 애매한 표현이죠. 피부 박리 5cm에서 8cm 등 그 욕창이 크기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2. 며칠 전부터 미열이 있음. 며칠 전부터 애매한 표현이지요. 구체적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3. 최근에 신체 기능이 더 나빠짐. 최근에 애매한 표현이지요. 더 나빠짐. 구체적인 날짜와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4.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 적절한 표현입니다. 5. 오후 5시 이후에 물을 많이 섭취함. 많이 애매한 표현입니다. 몇 잔을 마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32번의 정답은 4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 (33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두 번째,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세 번째,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 네 번째,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다섯 번째,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마지막 6번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1번,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보고할 필요 없죠? 2번 세탁실에 빨랫감이 쌓여있다.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3번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았다. 보고할 필요 없죠? 4번 새로 도착한 우편물을 발견하였다. 역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5번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 첫 번째죠.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는 관리 책임자와 가족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33번의 정답은 5번.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 (34번)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혼수 상태인 경우에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므로 평상시와 같이 보고 듣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대상자에게 요양보호를 제공한다. 1번 손을 잡아준다. 촉각이지요? 촉각. 2번 조명을 밝게 켜둔다. 시각입니다. 시각. 3번 가족사진을 보여준다. 시각이죠? 시각. 4번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청각입니다. 청각. 5번 즐겨 쓰던 아로마 향을 맡게 한다. 후각입니다. 후각. 따라서 청각인 경우는 4번이지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35번) 임종이 임박한 시설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아니죠? 튜브나 장치가 부착된 경우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한다. 2번 침상머리를 낮춰 반드시 눕힌다. 아닙니다. 침상머리를 높이고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 침 등이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질식을 예방한다. 3번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아니죠? 대상자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대상자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다. 4번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아닙니다. 대상자가 임종하기를 원했던 장소나 희망하는 종교의식을 알아본다. 5번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준다. 맞습니다. 35번의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준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필기시험은 14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9회 기출문제 분석 실기 오전시험 문제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하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